우리가 주택임대차보법에 네. 갱신요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갱신요구권을 침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어기면. 2년 더 살게 해줘야 되는데, 네. 그냥 거부해버리고 내보내버리면. 못 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이 권리인데, 예. 그게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실거주. 임대인이 내가 살겠다라고 하게 되면 집주인의 실거주는 실거주. 무조건 나가야죠. 실거주면은 나가줘야 되는데 예. 그 실거주를 빙자해서 음.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를 들여서 그런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원래, 네. 예. 그 법에 딱 나와 있는 그 케이스인데 그 케이스로 소장을 최근에 한번 작성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소장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갱신 요구권을 썼는데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내보냈는데 그렇죠. 그 집을 어떻게 한 겁니까? 다른 세입자한테 준 거죠. 다른 세입자한테. 예, 예, 야, 딱 걸렸네. 딱 걸렸죠. 예.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우리 영상 촬영을 할 때 그 기사에 한번 났던 판결 가지고 그러니까 실거주 하겠다라고 이제 주인이 내보냈는데 주인이 실거주를 안 하고 다른 데 팔아버렸던 네. 팔아버렸던 그 사건을 한번 했잖아요. 네. 그 사건하고는 조금 이제 법리가 좀 차이가 나는. 다르죠. 그렇습니다. 다른 데 팔아버리게 되면 그 어떻게 손해배상하냐라고 하는 부분은 법에 직접적으로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 손해배상을 갖기 때문에 뭐 이사비라든지 그다음에 중개수수료라든지 많이 청구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사건은 그 법에 딱 나와 있는 세 가지 중에 제일 큰 금액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이렇게 커질 수가 있구나. 그렇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파워풀하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이런 그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집주인이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뜨끔하게끔. 다른데 이렇게 갱신 요구권을 침해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세나봐야 손해배상 주고 나면은 하나 남는 게 없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어기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렇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보시죠. 자, 이게 이제 원고는 최모 씨고요. 최모 씨가 최 변호사가 한테 위임했거든요. 네, 최 씨가 최 씨한테. 예, 그렇네요. 그다음 피고는 이제 김모 씨인데요. 손해배상 소송. 액수는 한 거의 8천 정도 됩니다. 우와, 이거 임대 잘못 난 8천이요? 예. 그 갱신 요구권을 침해해서 8천 정도 달라 이런 사건인데, 자, 왜 이렇게 이제 금액이 커졌는지를 한번 보실 텐데, 청구 원인 해서 사실관계 정리가 제일 먼저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건의 경위 해가지고 원고는 피고 소유의 임대인입니다. 이게 서초구더라고요, 서초구. 비싼 동네네요. 서초구 어떤 아파트 몇 동에 대해서 보증금이 36억입니다. 무려. 와, 크네요. 그래서 21년 2월부터 23년 2월까지 임대차 계약 체결했고요. 그래서 그 계약 만기 무렵에 갱신 요구했는데 피고가 임대인이 입주 계획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갱신 거절을 했습니다. 네.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네, 여기까지 맞는 거죠. 그래서 이사갈 집을 구해가지고 이게 같은 아파트예요, 또. 그래서 더 잘 받겠네요. 그렇죠. 사는지 아니면 진짜 이사 왔는지 안 왔는지.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보증금 이번에 38억입니다. 어이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사를 했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사비, 이제 중개 수수료를 얼마 드렸고, 그다음에 이사 비용도 드렸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임대인은 실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했는데 보증금이 40억입니다. 와. 그러니까 36억 놓고 있다가 4억 올리려고. 4억 더 받고, 올리려고 나가라 그랬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을 알게 되고 손해배상을 했다 이런 취지예요. 자, 이게 당연히 법 위반이죠, 그죠? 그렇죠. 물론 뭐 이제 이 소장을 받고 상대방이 또 어떤 항변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원래는 실거주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사정이 여차저차해서 돈이 없었다. 사정이 여차저차해서 못하게 됐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할 텐데 워낙 이게
그런 정도가 되려 그러면은 뭐랄까요? 계약 자기가 좀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뭔가 시도 또는 그 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거의 나가자마자 이제 맞물리니까 에이. 그러니까 임대인이 아마 설득력이 없을 겁니다. 내가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못 들어갔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부분의 입증은 임대인 영역이죠. 그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우리 액면가라 그러는데 액면가상으로는 임대인이 안 들어오고 다른 세입자 넣었으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딱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손해배상이 얼마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요 6조의 3 임대차법부 6조의 3 5항 6항에 보면 이 손해배상 액수란 다른 사람한테 이제 임대 놨을 때 손해배상 액수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건 합의가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다음 세 가지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리하게 돼 있는데 요걸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은 그 1번, 2번, 3번을 이제 보시면은 1번 그다음에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올차임 3개월 보험 해가지고 요게 이제 4,500이 나와요. 그죠? 36억 기준으로 해가지고 4,500이 나오고요. 와. 그 다음에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에서 얻은 환산 올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올차임 간 차액의 2년분. 차이의 2년분. 차임의 차액의 2년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게 8천 정도가 나옵니다. 이야. 이게 크죠? 크네요.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커진 거예요? 커진 겁니다. 그 다음에 갱신 거절로 인해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 요게 이제 세 번째 부분인데, 요거는 일반적인 손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냥 일반 네. 손해, 우리가 민법에서 통상 손해,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일반 손해는 따져보니까 한 대략 2,700만 원. 그래서 세 가지 중에 제일 큰 금액으로 7,990 얼마. 그러니까요. 금리가 올라가지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큰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 금액 차이가 아까 4,500, 거의 8,000, 2,700 이렇게 됐는데 제일 큰 금액이 제일 큰 거 8,000. 8,000 정도 와. 그렇게 되니까 이게 임대인으로서는 뜨끔할 수밖에 없는. 어유 완전 뜨끔하겠네요. 지금 전세 내려가서 이제 좀 다음번엔 돌려줘야 될 것 같고. 예. 또 8천만 원도 물어야 되고. 그렇죠. 야 이거 잘못했다 걸렸네. 예. 그러니까 갱신요구권을 침해해서 조금 득을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게 좀 잘 해봐야 뭐 혹 때려다가 붙이는 득 보려다가 손해 보는 이런 경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뭐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겠네요. 갱신 거절을 해서 직접 이제 소송이 들어간 거니까. 그렇죠. 또 여기서 만약에 8천 내놔라 이렇게 했는데 또 좀 줄일 수도 있는 건가요? 판사 재량으로? 그거는 법상으로 좀 어렵게 돼 있어요. 지금은. 예. 그래서 지금 법으로는 세 가지 중에 큰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은 이제 저희 소장 작성 단계에서는 세 가지 금액을 한번 다 기술해 줬는데 요 기준에 따르면 4,500이고 두 번째 기준에 따르면 8,000이고 세 번째 기준에 따르면 2,000 얼마고 그렇게 해줬는데 우리가 증명이라고 그래서 소송상의 증명은 그냥 내가 요 중에 한 가지로만 하겠다라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제일 큰 금액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판사로서는 그냥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딱 부러지고 그 사람이 다른 게 보다 뭐 작고 많고를 떠나서 그걸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인정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특징이고 또 그걸 이제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우리가 주택임대 상가 건물임대차보법 있죠. 네. 거기 보면은 권리금 회수 청구권 네. 있잖아요. 있죠. 그런 부분을 임대인이 침해해서 거절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세입자가 나가면서 내가 다른 신규 세입자한테 못 들어오게. 넘기겠다라고 했는데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방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손해배상을 하는 기준이 그 법에는 뭐라 돼 있냐면 네. 다른 세입자한테 넘기려고 했을 때 받으려고 하는 돈 있잖아요. 네. 세입자가 네. 그 돈하고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 청구권 그 이제 계약 만기 무렵이죠. 그 무렵에
평가된 그 객관적인 권리금 액수. 권리금 액수 하고. 그럼 간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적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적은 금액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적은 금액이네. 적은 금액.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를 다 입증을 해줘야 돼요. 내가 얼마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 금액하고 못 받겠다. 그다음에 객관적인 권리금 금액하고 두 가지를 다 해야지 적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그 아까 갱신요건 침해는 세 가지 중에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 뭐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형벌적인 거네, 약간 더. 입증의 어떤 구조상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딱 청구를 하게 되면은 그게 제일 큰 금액이거나 아니거나 이런 게 되잖아요. 금액이. 그러니까 판사는 한 가지만 입증해도 그냥 그래? 그럼 내가 뭐 그게 제일 큰 금액이든 아니든 간에 그거 청구하는 거지.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되는데 상가 권리금 회수 청구권은 두 개 다 비교해서 그 작은 금액으로 해야 되니까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이해됐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이 좀 차이다. 그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그 갱신요구권을 침해해서 매도해버렸던 실거주 할 것처럼 해놓고 네. 매도해버렸던 그런 경우는 아까 우리 통상. 세 가지 손해 중에 제일 마지막 맨 마지막. 그 손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요. 그때도 굉장히 금액이 큰 아파트였는데. 그렇습니다. 네. 차이가 확 나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갱신 요건을 어기면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법이 이제 어쨌든 갱신요건 제도를 만들고 그 갱신요건을 침해하지 마라라고 하는 뜻으로 이런 손해 액수를 크게 이렇게 좀 크게 잡은 거죠. 임차인을 위해서 유리하게 해준 거니까 그 서로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그런 부분에 상당히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거주 할 것처럼 해놓고 그냥 팔아버린 이런 경우에도 조금 손해배상 규정 자체가 조금 이제는 조금 개정돼야 되지 않나. 좀 확실하게 좀. 그러면 뭐 실거주 하겠다 그러고 내보내놓고 임대한 경우하고 그다음에 매도한 경우하고 차이가 너무 액수가 나버리게 되면 이게 좀 형평이 안 맞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 집주인 마음대로 한 건데. 마음대로 한 건데 이득 보려고 한 건데. 이득 보려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조금 법이 매도한 경우에도 바뀌어서 임차인을 위한 이게 아까처럼 큰 금액으로 한다. 세 가지 중에 큰 금액. 크게 한다. 뭔가 이렇게 규정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